이번 영상에서는 기관장 소통 얘기 해볼까 합니다. 임기가 정해진 기관장이라면 무조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죠. 한정기술 김태균 사장이 취임 100일이 됐다고 합니다. 눈에 띄는 소통 행보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먼저 소통은 뭘까요? 익숙함으로 가는 길일 겁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하나 되는 과정, 내부 출신이 아니라면 그들과의 관계는 백지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통은 조직을 장악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일 겁니다. 영상 보면 아시겠지만 거대하거나 거창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내부 행사였거든요. 그러면 한정기술 사장의 소통 현장,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향기로운 클래스, 이름에서 묻어나는 의미, 뭔가를 배우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도 한정기술처럼 말이죠. 공부라 그러면 한정기술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지방 이전하면서 지역의 학력 수준을 급상승시킨 조직입니다. 직원 절반 이상이 석박사라고 합니다. 이건 여담이었고, 그럼 향기로운 클래스, 어떤 행사일까요? 전문가를 초청하고 특강을 듣고 사장과 직원이 오찬을 가지는 그런 행사입니다. 한정기술 구성원들의 생각과 가치를 공유하자. 그게 핵심이죠. 특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으로 다룰 만큼 특별합니다. 배경을 들어보면 향기로운 클래스는 스터디 그룹 형태 소모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태균 사장이 취임하고 많은 직원과 함께 공부하면 좋겠다. 그래서 소모임을 키워라. 그리고 직원과 소통해야겠다. 오찬 자리도 만들어라. 그런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클래스는 탄생했던 겁니다. 일단은 5번으로 기획됐습니다. 1차와 2차는 7월에 이미 열렸고 3차가 8월 11일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4차와 5차는 열린다고 합니다. 이런 히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랬었고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향기로운 클래스처럼 체계적이면서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인풋 대비 아웃풋이 많으면 우리는 효율적이라고 말합니다. 향기로운 클래스가 그런 케이스죠. 예를 하나 들어보면 맞선이나 소개팅 할 때 아는 것이 없으니 어색해서 묻는 것이 고작 호구조사 정도입니다. 딱 들어봐도 재미없죠. 그런데 영화를 같이 보고 맞선이나 소개팅을 했다면 어떨까요? 자연스럽게 주제가 생기는 겁니다. 영화에 대한 평을 하거나 또는 본인의 의견을 낼 수 있거든요. 상대가 싫지 않으면 슬쩍슬쩍 스킨십도 할 수 있고 그러다 바로 술 마시러 가는 겁니다. 나이트에서 원나잇 왜 가능할까요? 춤이든 뭐든 공유할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나잇도 가능한 겁니다. 큰 의미에서 보면 그게 소통입니다.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고 기관장이 뭔가 일을 준비할 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직원들의 생각과 가치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대적 흐름도 알아야 하죠. 그래야만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가려낼 수 있는 정무적 판단이 가능합니다. 시대 상황도 맞지 않고 직원이 할 수 없거나 또는 의지가 없는 그런 일을 억지로 시키는 기관장을 우리는 꼰대라고 말합니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기술 사장은 앞서 말한 두 가지를 모두 도모하자 향기로운 클래스를 지시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소통이란 주제로 밥 먹으면 기관장도 직원도 서로 피곤합니다. 밥이 콧구멍으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소화제 먹는 직원도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어색하겠습니까? 분위기 반전시키겠다고 기관장은 호구조사 들어갑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입을 닫죠. 그런 소통이라면 직원에겐 고통입니다. 그런데 향기로운 클래스는 특강을 들으면서 공동의 주제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소통이란 불편한 자리도 시간이 아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봤습니다. 현명한 기관장이라면 본인이 모르는 것을 직원에게 물어봤을 겁니다. 모든 걸 알아서 기관장이 아니라 많은 걸 알고 있는 조직원의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고 이들을 리드해서 기관장인 겁니다. 가끔 이런 영상 만들고 기사 쓰다 보면 꿈보다 해몽이 좋다, 그런 말 많이들 하십니다.
본인의 눈엔 보이지 않지만 제3자는 볼 수 있거든요. 그게 기자의 또 다른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그런 행위가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결과는 같은 겁니다. 이날 초청받은 전문가는 구글 코리아 임원을 지낸 조용민 언바운드랩 대표입니다. 얼마나 관심이 많았던지 경영진이 모두 참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직원들이 참석했고요. 이날 주제는 인공지능이었습니다. 내용이 좀 어렵긴 한데 나름대로 정리한 걸 설명드리면 우리 꼰대님들 인공지능 도입하면 인력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자동으로 다 해주니까 사람이 왜 필요해? 그런 것이죠. 그런데 생산과 창조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자동화는 로봇이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인간을 대신하는 로봇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은 뭘까요? 생산이 아닌 창조입니다. 그래서 조용민 대표는 인공지능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설명하면서 인공지능은 질문 수준에 따라 답변을 다르게 한다고 강조합니다. 인간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공지능이 함께 뭔가를 창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도입한다고 인간의 역할이 없어지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인간을 더 피곤하게 할 거다. 그런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민 대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저분은 저걸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리스크 테이킹을 하시면서 사회적 명예를 내려놓고 파란 짝을 내려놓으셔야 AIX가 됩니다. 짜증나고 고통스럽지만 그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모두가 완벽할 수 있나요? Oh my gosh! 나도 모르게 그만. 일단 해보는 거죠. 오늘은 3층까지만 할게요. 누가 이리 문을 열어놨지요? 서로 커버 해주면 되잖아요. You know? 중요한 건 하려는 마음이니까. 아껴보려는 그 순간이 이미 센스니까. 우리 함께해요. 간단하게 다루려고 했지만 또 길어졌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한정기술 사업 포트폴리오는 정책 변화에 굉장히 유동적으로 흔들립니다. 그래서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는 한정기술의 현안 중 하나입니다. 최근 들어 업력 간 경계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융복합이란 시대적 흐름이 산업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이 얘기는 한정기술도 원전 설계 회사란 그런 틀에서 갇히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얘기죠.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로,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로 그렇게 넘나드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세상입니다. 테슬라가 그랬거든요. 설계한 놈이 운영도 잘하고 관리도 잘하겠지. 막연한 기대. 그런 기대가 새로운 사업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정기술이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보하는 것은 한정기술의 미래를 열어줄 겁니다. 그 길에 한기로운 클래스가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